중장년이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개별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한테 중장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전문가, 그리고 단순 노무, 그리고 창업,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귀농귀촌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자면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들은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가 유리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전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문가를 선택하는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 이름만 들어도 매력적이긴 하죠. 지금은 지식 기반 전문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도 있고 작가도 있고 강사들도 넘치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전문가, 좋은데 도대체 내게는 어떤 전문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젓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문가를 얘기할 때마다 고난도의 높은 전문성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정도,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까지 고난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전문성에는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퇴직 전에 그 전문성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하시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럴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문성이 장기적으로 내 직업적 부분을 해결해 주려면 최소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흥미와 열정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게 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문성에 기반한 일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실패한다고 해서 내게 큰 타격을 주는 일도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저는 임원 퇴직 이후에 경영자문을 하시는 경우도 여러 분 뵀었고요. 그리고 금융권 출신인데 재무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중심으로, 또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을 중심으로 최근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 5060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자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장 현재 일이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대부분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과 의욕이 받쳐줘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체력이 안 된다면 단순 업무라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속성이 없다면 역시 직업으로 기능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에는 저임금을 각오해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한 일이라고 쉬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단순한 일에 고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초기 진입이 쉽고 비교적 실패에 대한 위험도 적습니다. 다만 이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강이란 베이스를 깔고 가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남이 주는 일자리에 고용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일정 연령, 그러니까 65세, 70세 이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더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 65세나 70세가 되면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연령이 되면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자리는 되게 많죠. 대표적인 일자리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언급하시는 경비나 미화직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혹은 택배 일하시는 거, 건설 현장에 단순 일용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들 단순 업무조차도 어떤 영역에서는 임금이 그렇게 낮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임금이 낮지 않다는 것은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되죠. 그 일이 그만큼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살아만 남으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죠.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든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는 한은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도 당연히 준비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창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생활 관련 업종 100여 개를 조사했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후 생존율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3년 지나면 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진입은 의외로 쉽습니다. 창업이 진입이 쉽다? 무슨 얘기일까요? 돈만 내면 창업은 할 수 있죠. 결국 창업에서 관건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대부분 창업주의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고민하실 때는 내가 창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역시 시장에서 재취업 관련 기관이나 창업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0대, 50대, 60대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의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대 창업자의 경우는 대체로 12%에서 16%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있죠. 60대 창업자의 상당수는 본인이 좋아서 창업을 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뭔가 해야 되겠는데 차마 세상이 주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창업을 하신 케이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창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오고도 있죠. 다양한 사례를 좀 보면 60대에 초과학직을 창업해서 10년 이상 잘 운영하신 분도 계셨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60대 이후에 교사 정년 후에 창업하셔서 나중에 일반 기업으로 바꿔서 훌륭하게 운영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문가와 창업이 만나면 보통 우리가 1인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죠. 이것 역시 저는 중장년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결국 대부분 단순 노무로 가는 것은 선택지 자체도 적겠지만 재직 중에 특별한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느낀 것 그리고 생각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